네, 안녕하세요. 온누리안과병원 송용현 원장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유레티나 학회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학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레티나는 유럽의 이유와 망막의 레티나를 합친 말로 쉽게 말해 유럽 망막 전문의 학회입니다. 매우 규모가 큰 국제 학술대회여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망막 전문의들이 매년 모여 망막 질환과 관련된 최신 연구 및 기술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올해 학회는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약 149개서 9,000명의 안과의사 총 11,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원장님, 유레티나와 같은 학회에 꾸준히 참석하시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럽은 의학이라는 학문이 잉태된 곳답게 현재도 미국과 함께 세계의학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과학 또한 유럽 내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명 대학들에 세계적으로 인사들이 많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그룹에서 연구들도 각기 다양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그룹에서 발표하는 최신 지견 및 연구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유레티나이고, 이런 학회에 참석하여 저의 식견을 늘리는 것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학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이 포스터를 발표하셨던데 발표하신 이 포스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 학회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이 포스터로 발표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안군의 주사 후 발생한 안군의 염증 증례들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안군의 염증은 안군의 주사 이후 눈 안에 생기는 합병증으로 발생률은 낮지만 심각한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안티베제프 중에서 기존 오리지널 약제와 효능이 동등하면서 약가는 낮은 바이오시밀러 주사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본원은 특정 오리지널 약제와 바이오시밀러에서 안군의 염증이 발생한 증례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관련 안군의 염증은 국내외에 보고된 바가 없어 발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안군의 염증이 발생한 시기와 특정 주사기가 들어온 시기가 일치하여 주사기를 교체했습니다. 이후 안군의 염증 증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특정 안티베제프 성분과 특정 주사기 내의 실리콘 기름 간의 특이 방향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신약이 처음 출시될 때 바이알 제형으로 출시되어 일반 주사기로 옮겨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아는 것이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본원의 안군의 염증 환자분들은 신속한 치료 덕분에 모두 잘 회복되었습니다. 원장님, 유레티나 학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학회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학회 장소가 달라졌는데요. 작년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고 올해는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레티나 25주년을 기념하는 학회로 작년에 비하여 규모가 더 커지고 발표 세션의 주제 또한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번 유레티나 학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나요? 학회에서는 주로 새로운 진단과 새로운 치료법을 다루지만 이번 학회에서는 기존 치료법의 중요성을 다시 조명하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망막박리의 응급질환인 열공 망막박리의 치료법은 과거에 공막 돌륜술과 최근 주로 시행하는 유리체 절제술로 나뉩니다. 유리체 절제술은 눈 안에서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을 재유착시키는 안군의 수술이고, 공막 돌륜술은 눈 밖에서 스펀지로 공막을 눌러 망막을 밀착시키는 안구외 수술입니다. 공막 돌륜술의 경우 수술 성공률은 조금 낮지만 합병증이 적어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리체 절제술이 발달하면서 시간 및 경제적인 이유, 술자의 숙련도 문제 등으로 공막 돌륜술이 점점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학회 측에서는 전체 세션들 중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여 공막 돌륜술의 효용성과 강점, 안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치료법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공막 돌륜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재치료 방침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이유로 국내에서 공막 돌륜술은 주로 대학병원급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온누리안과병원은 공막 돌륜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막 돌륜술이 필요한 젊은 환자의 열공 망막박리의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번 학회에서 망막 환자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만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망막 분야에서는 유전자 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제인 럭스타나가 나온 이후 올해는 해당 치료법의 임상 결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다른 유전자 관련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연구 단계에 있지만 기존에 치료법이 없었던 상황에서 치료법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유전성 망막 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AI 연구가 안과에서도 활발합니다. 안과는 영상 검사가 많아 AI 연구에 적합한 분야로 이번 학회에서는 AI가 진료 및 수술 환경에 어떻게 도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인프라와 윤리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환자분들의 진료와 치료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병원에 방문해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 레티나 같이 큰 국제 학술대회에 오면 여러 전문가들의 임상 경험과 망막 분야의 최신 지견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회에서의 발표를 듣고 나서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학회에 참석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 자신 또한 의사로서 연구나 임상에 더욱 매진하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저희 온누리 안과병원에 방문하는 많은 환자분들께 더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